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에서 또다시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 선박 승선원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박 수리업체 직원 1명도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러시아 선박과 연관된 지역 내 감염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2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 페트로원에서 또다시 12명의 추가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아 배 안에 격리돼 있다 최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선원 94명 중 절반 가까운 44명이 확진된 건데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한 달 새 부산항에 입항한 전체 러시아 선원 확진자만 90명으로 늘었습니다. 선박 수리에 참여한 업체 직원 1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리업체 직원과 이들의 지인, 가족까지 모두 11명이 지역 내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이후 러시아 선원과 접촉한 1,60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인원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아직 잠복기여서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보건당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검사 기간을 31일 금요일까지 연장하여 한편 러시아 선원 7명을 포함해 9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면서 부산에선 현재 6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원양어선 페트로원호의 경우 승선원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선박 내 격리 등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부산항에 입항했던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로원호입니다. 러시아 선원 94명 가운데 지금까지 44명, 절반가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32명에 이어 닷새 만에 선내 격리 중이던 12명이 또 확진된 겁니다. 이처럼 페트로원호에서 확진자 집단 발생이 이어지자 1인 1실 등 선내 격리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트로원의 나머지 선원 50명은 선내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내에 격리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사가 선내 상황을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선내 환경을 관리할 인력도 주체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선내 격리 때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격리시설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 1실로 격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에서 크루즈선에서 환자가 계속 생기면 빼고 했던 걸 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될 겁니다. 정부가 러시아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하는 배 선원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미 항만을 통한 지역 감염까지 시작된 만큼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지가 비좁아 부지 규모 면에서 경쟁 도시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4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 수용을 위해 유효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국방부와 해수부에 떠넘기기로 미군 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정부 부처 협조 없이는 대체 부지 마련도 쉽지 않고 1조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 확보도 힘들어 엑스포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면 기사입니다. 관중 입장이 첫 허용된 지난 28일 사직구장에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내용인데요. 롯데 측이 외야석을 닫아놓은 가운데 삼루 쪽도 일부 구간만 예매를 허용해 관중들이 일루 내야석에 몰려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판과 우려에 직면한 롯데가 결국 어제 경기부터 외야석을 제외한 전 구역에 대해 예매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수도권 1급 체제에서 지역 다급 체제로 확대하는 국가 패러다임 대변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여권 내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부울경 해양수도가 지역 다급 체제의 선봉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부울경 해양수도 논의가 탄력받을 경우를 대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유치, 가덕도 관문공항 건립 등 해양수도의 외형과 내실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오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량이 43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시는 씻은 플라스틱 컵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내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새벽 부산에 요란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안개도 짙게 끼어 있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 달이 넘도록 장마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부산에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며 40mm가 넘는 비가 요란하게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주된 비구름이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고요. 부산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거나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충청 지역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부산은 8월 초부터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과 영도구의 가시거리는 500m 안팎, 가덕도는 230m에 불과합니다.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3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28도, 양산 31도, 창원과 남해는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모레까지 남해상에 안개가 짙게 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까지는 하늘이 흐리겠고요. 8월의 시작과 함께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우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역 지하차도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부산시와 정치권이 진심 어린 사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초량 제1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숨진 20대 여성의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도시가 아닌 부산 시내 한가운데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장 대행과 면담한 녹취를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뒤인 지난 27일에야 성사된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유족들과의 면담 녹취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변 권한대행이 희생자 빈소를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고 부산시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유족들이 항의하자 권한대행이 시가 법적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소송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유족들의 바람을 부산시가 외면했던 겁니다. 사고 대책 그렇게 하고 이제 보고도 되고 해서 또 그때가 3명 죽음까지 인지를 하시고 계셨다더라고 미리. 네. 나서 내려오셨는데 불구하고 안 둘러보시고 딴 데만 그렇게 둘러보시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또 호우경보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 문제에 책임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시 체육회 소속 배구 선수가 감독의 훈련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 선수만 직업을 잃게 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죠. 배구팀 선수들은 개인이 써야 할 임금 성격의 상금 그리고 훈련비를 모두 감독이 걷어갔다고 말하는데요. 이 돈의 일부는 대회나 훈련 기간 경비로 사용됐지만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돈이었던 겁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시 체육회 소속 배구 선수 A씨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계좌 기록입니다. 적게는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직급 수당인 훈련 보조금부터 성과금인 체육대회 우승 상금까지 보내진 돈만 2,3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가 훈련비 명목으로 들어올 건데 뭐 밥값이나 뭐 이런 데 쓸 때 뭐 따로따로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모아서 같이 쓰겠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금액 그대로 보내주시면 된다, 저한테. 훈련 보조금과 대회 출전비 그리고 상금이 부산시 체육회에서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면 A씨를 포함한 10여 명의 선수들은 이 돈을 곧바로 총무 역할을 하는 선수 계좌로 보냅니다. 감독은 개인 카드로 대회나 단체 훈련에서 밥값 등을 결제하고 총무에게 현금을 다시 지급받습니다. 문제는 출전비 이외의 나머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감독이 수시로 돈을 받아갔으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씨가 몇푼 나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뽑아갈 때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돈 어디에 쓰는 거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또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부산시 체육회 고위 관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썼다고 수시로 이야기했지만 사용 내역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어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항명하는 것밖에 안 되고 감독의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치부이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뭐 위에 샤바샤바 할 때 뭐 썼다, 뭐 너희들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뭐 했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고위층으로 거론됐던 시체육회 관계자는 배구팀 감독을 알고 두세 번 골프를 친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산은 모두 나눠 했고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두 번은 했죠. 언제 어느 때 이런 문제가 터질지 몰라서 난 철저해서 집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써놓고는 이제 어디 뭐 그 구실을 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탈려요.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회 폭행과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배구팀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공연 전시 소식 알아봅니다. 문화산책 오늘은 설치미술작가의 전시회 그리고 지역 작가들의 전시장으로 변신한 창의 공작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풍선의 반대편에 걸려있는 부표로 만든 그네, 아슬아슬 균형을 맞추며 지탱하고 있는 모빌, 설치미술가 손몽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고무의 장력을 이용한 고무밴드 시리즈로 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그동안 감천과 송도, 사하구와 금정구 등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가는 도심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해오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린 시절 동네 영도에서 봐오던 부표를 이용해 떠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이게 멀리는 못 가지만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은 좀 아름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해서. 왔다 갔다 그네처럼 움직이지만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부표의 모습에서 물 위의 꽃을 연상해낸 작가는 떠다니는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스란히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벽면을 따라 날아오르는 나무 풍선, 원형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고 어색한 정체불명의 나무 조각, 빨강과 초록, 정반대의 두색의 대비를 통해 한 방향을 바라보지만 묘하게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금정구 창의공작소가 이번에는 지역 미술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거꾸로 바로 보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김소영, 최아영, 강유진 등 젊은 작가와 윤필남, 김희종 등의 중견 작가 등 14명의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예술을 통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교육 환경에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들이 재료를 다양하게 쓰고 표현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이들 눈높이에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이 창안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즐겁게 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를 통한 다양한 실험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창의 공작소가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의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통섭의 시험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사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UV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었고 SUV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진구 부전동 가야대로에서 지름 0.6, 깊이 1m 땅꺼짐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빠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교통을 통제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전북 현대에 대패하면서 FA컵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은 어제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FA컵 5라운드 8강전에서 전북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구스타보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면서 1대5로 패했습니다. 부산은 전반 4분 빈치신코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지만 전반 27분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들어 구스타보에게만 내리 3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지난 1일 선수단이 소집돼 최근 팀 훈련에 들어간 프로농구 부산 KT가 시작부터 선수 부상의 악재를 만났습니다. 올 시즌 주장을 맡은 김현민은 이달 초 자체 연습 경기를 하다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현대모비스에서 이적한 오용준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민선 7기 공약 추진 상황 점검 회의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과 공약 자문평가단은 어제 회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재정 확보가 저조한 공약들을 점검해 대책을 논의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공약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선 7기 대표 공약은 경제혁신도시와 스마트도시, 건강안전도시 등 5대 분야 16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부산과학체험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곤충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곤충 생태체험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 특별전은 평소에 보기 힘든 곤충 456여 종 6,850여 마리를 전시하고 희귀곤충인 장수하늘소도 전시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장마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된 비구름이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부산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거나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은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현재 장마 전선은 충청 지역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부산은 8월 초부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이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과 영도구의 가시거리가 5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까지 하늘이 흐리겠고요. 이후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